제가 이제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 1시간 정도 이래 나눌 주제는, 농업과 ICT의 어떤 융합을 위한 그런 기술 개발 동향이라든지 산업화 동향, 그리고 또 ICT를 통해서 농업이 어떻게 이제 그 발전해 갈 것인가 하는 이런 전망에 대해서 한번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릴 주된 내용은, 지금 우리가 이제 그 스마트 시대라고 부르는데, 이런 스마트 시대의 어떤 그런 그 특성들이 농업 쪽에는 어떻게 적용이 되고, 또 농업을 어떻게 변화시켜 갈 것인지 하는 그런 어떤 내용들과, 그 다음에 이제 스마트 기술들이 농업에 어떻게 이용이 될 것이고, 또 우리가 이런 스마트 시대의 어떤 농사를 위해서 뭘 준비해야 될 것인지, 이런 어떤 내용들에서 여러분들하고 한 1시간 정도 이야기를 나누고 또 질의응답을 갖는 그런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뭐냐 하면은 애플사에서 이제 아이패드를 만들면서 낸 그림인데, 요즘 아이들은 이제 태어나면서부터 이렇게 이제 아이패드를 갖고 이렇게 놀다가 어느 날 엄마가 이제 종이로 된 매거진 그림책을 줬어요.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손가락으로 이렇게 터치도 해보고 줌아웃을 해봤는데도 안 움직인단 말이지. 그래서 이놈이 고장난다고 책을 바꿔가지고 해봐도 또 안 움직이는 거라 이거. 그래서 이제 이제 애기가 이제 당황해가지고 이거 왜 안 움직이는지, 이게 전에는 잘 움직였었는데 이 손가락이 고장난 해가지고 이제 자기 손가락을 한번 힘을 줘서 눌려도 보고, 또 자기 종아리에 대고 이렇게 한번 또 눌려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종아리도 아프고 손가락도 아픈 걸 보니까 별 문제는 없는 것 같은데 안 움직인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울게 되면은 애기 엄마가 이제 아이패드를 갖다 주면은 이제 그때는 이제 자기가 이게 평소에 쓰던 그림책하고 똑같으니까 뭐 줌아웃도 되고 이렇게 이제 원하는 대로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아기는 이제 커서 그 종이에 대한 그림책을 갖다가 종이에 대한 어떤 그림책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고장난 어떤 그런 아이패드나 고장난 그림책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또 기억을 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가진 의미는, 지금 자라나는 이런 세대들은 우리하고 전혀 다른 그런 문화와 환경들 속에서 ICT에 대한 그런 어떤 문화를 갖다가 몸으로 체득하면서 이렇게 살기 때문에 사고 방식이나 또는 그걸 지식이나 지혜를 갖다가 이렇게 습득하는 방법들이 우리하고는 아주 많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스마트 시대의 어떤 속성들을 보면은, 이거는 뭐 어떤 학문적인 정의가 아니라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내린 정의인데, 우리가 이제 스피드, 뭔가 빨리 하고 빠른 게 능력이다고 그러고, 빨리 하는 게 경제성이 있다고 그러고, 빨리 하는 것들을 통해 가지고 뭐 수익을 창출하는 이런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속도도 기가 속도의 시대 뭐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이제 문화나 문명이 빠르게 될 것 같으면 그만큼 이제 급하게 되고 서두르게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뭐 빠른 것들이 뭐 기술 발전에는 이점이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사람의 어떤 그런 생각이나 품성에는 크게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인 요인이 더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동하면서 뭔가를 갖다가 할 수 있는 시대라는 거죠. 스마트 기술이 적용됨으로 해서 움직이면서 뭐 문자도 확인할 수 있고, 메일도 보낼 수 있고, 결제도 할 수 있고, 게임도 할 수 있고, 모든 것들을 움직이면서 할 수 있는 이런 시대. 또 스마트 기기를 통해 가지고 과거에는 현장에서 하던 것들을 갖다가 원격지에서 할 수 있고, 조종도 할 수 있고, 관측도 할 수 있고 하는 그런 편리함을 갖다가 얻을 수 있는 이런 시대. 스마트 기기만 있으면 게임도 할 수 있고, 비디오도 볼 수 있고, 텔레비도 볼 수 있고, 모든 이런 어떤 즐거움을 갖다가 누릴 수 있는 이런 시대가 됐다는 거죠. 스마트 기기를 통해서.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가 이제 이 SNS나 이런 어떤 소통의 도구로서 스마트 기기를 활용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스마트 기술들의 기술적인 특징들이 지금은 뭐 이런 제품뿐만 아니라 스마트 TV, 스마트 전력, 병원뿐만 아니라 농업에까지 해도 이렇게
스마트라는 단어가 붙어가지고 농업을 새로운 방향으로 진화시키는 어떤 동력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갖다가 이제 스마트 에이지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죠. 이런 어떤 스마트 시대를 맞아서 농업은 어디로 가야 될 것인지, 이게 이제 그 메뚜기입니다. 이게 우리 연구실에 이제 뭐라 그럽니까? 하여튼 마스코트 같은 그런 이미지인데, 우리가 이제 누구 그림 잘 그린 사람한테 부탁을 해서 만드는 마스코트입니다. 예. 어디로 갈 건지 이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로 갈 건지를 알기 위해 가지고는 우리가 처한 농업 환경이라든지 앞으로 변해갈 세계 농업의 어떤 그런 그 상황들을 갖다가 우리가 먼저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으로서는 이제 처음으로 그 세계은행 총재가 된 김용 총재께서 작년 이제 4월 달입니까? 그때 이제 이 가디언즈하고 회견을 할 때 앞으로 10년 안에 이런 식량하고 물 때문에 세계적으로 이렇게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죠. 그런 어떤 것들이 단순한 어떤 개인적인 추론이 아니라 데이터를 이렇게 볼 것 같으면은 한 1980년대부터 2002년 정도까지는 농산물 일행 가격들이 상당히 이제 하향 안정세를 이렇게 그려왔어요. 이유는 이제 농업의 어떤 그런 생산성에 대한 기술도 발전을 하고, 또 이 농업뿐만이 아니라 이런 것들 경기도 이렇게 늘어나는 측면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발전이 되어 농산물 가격이 약간 떨어지면서 이렇게 안정적으로 되어 왔는데, 2002년에서부터 이제 14년 정도 이렇게까지 어떤 그런 농산물의 가격 변화 추이를 보면은 급격하게 이게 상승을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당분간 이제 지속될 거라는 이런 전망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지금 뭐 오일 프라이스라든지 뭐 다양한 그런 영향들이 있겠습니다만은, 이것들을 이제 변화시키는 요인들 중에서도 이제 우리 주식인 쌀들이 이제 가격이 제일 이렇게 많이 급등하고 있는 어떤 이런 농산물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가격을 급등시키는 요인이 뭐냐면은, 이제 국제적인 어떤 거시경제적 측면에서 볼 것 같으면은 환율, 다음에 이제 기름 가격, 오일 가격, 다음에 이제 천천히 성장하지만은 세계가 이제 불황도 겪고 이제 호황기도 겪고 하지만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경제가 조금씩은 발전하고 있고, 이 발전에 의해 가지고 이제 농산물 수요도 점점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인구도 증가하고 있고 에너지 비용도 증가하고 있고, 이런 이제 세계의 어떤 거시경제적인 이제 측면들이 그런 농산물의 가격을 상승시키고 있고, 농업 쪽에서만 봐도 기후변화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농산물이 이제 안정적으로 생산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각국마다 이제 농산물을 갖다가 이렇게 비축하는 이런 비율이 달라지고 있고, 수출입 전략도 이렇게 조금은 이제 폐쇄적으로 이렇게 바뀌고 있는 이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면은 이제 경제가 이렇게 발전하게 될 것 같으면 고기 수요가 늘어나게 돼요. 그래서 고기 1kg를 이렇게 생산하려 것 같으면은 곡물을 한 10kg 정도를 이렇게 투여를 해야 고기가 1kg 정도 생산되는데, 이런 고기 수요가 많이 늘어날수록 이제 곡물은 모자라게 되는 거죠. 이것도 뭐 기후변화라든지 이런 배기가스 규제에 의해 가지고 이제 바이오 연료가 이제 배기를 가스를 갖다가 적게 이렇게 발생시킨다 했고, 옥수수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바이오 연료를 갖다가 이렇게 만들다가 보니까 이 곡물이 또 상당히 이렇게 모자라게 되는 이런 경향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이런 이 생산성이 높아진다거나 뭐 이런 이 에너지 소스에 대한 어떤 그런 제한들, 이런 것들도 다 이런 어떤 곡물 가격을 갖다가 높이는 이런 요인들로 지금 작동을 하고 있다는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세계적인 어떤 낙관할 수 없는 그런 농업 환경들 가운데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사실 이 안에 있으면서도 세계 농업이라는 이런 상당히 위험한 어떤 그런 이 건축물 안에 우리 농업이 이렇게 위치해 있는데, 이 안에 있으면서 이 안에 있음으로 해서 우리가
밖에서 보는 그런 위험들을 갖다가 잘 느끼지 못하고 살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코 안전하지 않는데 대비가 없는 우리 이런 어떤 그런 모습들이 좀 반성을 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내가 이런 그 그림들을 제시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농업이 왜 위기냐 하면은 농촌은 이제 고령화가 되고 고령화가 되니까 이제 농업 노동력도 부족하고 또 농업 시장이 개방됨으로 해가지고는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영세한 경제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위해서 농촌이 더욱 취약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낮은 식량 작업도 또 도시와 농촌 간의 소득 격차 이런 것들이 다 농업이나 농촌을 갖다가 이렇게 약하게 만드는 그런 어떤 그 요인들로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그 곡물 작업률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그 곡물은 23%밖에 안 되고 나머지 우리가 먹고 있는 밀가루라든지 뭐 콩이라든지 옥수수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수입을 해가지고 먹는 거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쌀만 한 83% 정도 우리가 작업을 하고 있고 밀은 1.1%, 옥수수는 0.8% 정도밖에 우리가 작업이 안 돼요. 그래서 아주 작업률이 낮고 이런 어떤 상황에서 세계적으로 식량 파동이라든지 식량으로 인한 전쟁이 올 것 같으면 우리나라는 상당히 위기를 겪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열악하고 이제 영세한 이런 취약한 농업 환경들이지만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게 이런 농업이라는 게 농업 자체의 어떤 산업뿐만이 아니라 농업하고 연계된 문화라든지 식량이라든지 유전자원이라든지 이런 자연순환 체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양한 이런 산업들하고 같이 연계가 되어 있고 또 특히 그 농업은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정신적인 문화하고도 깊이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 농업을 포기한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발전을 포기하는 것과 거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농촌진흥청에서는 이런 농업을 갖다가 살리기 위해서 다양한 이런 어떤 그 연구들의 어젠다들을 갖다가 이렇게 설정을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이것들을 통해서 이제 국민의 식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또 농업을 갖다가 이제 국가 발전의 견인 동력으로 활용을 하고 농업을 통해서 미래의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또 농업을 통해서 지속 가능한 이런 농업 혁신을 통해서 이제 농업 농촌을 실현하는 이런 목표를 가지고 이제 다양한 이런 연구들도 하고 있고 또 새로운 어떤 기술 개발을 통해서 이제 보급을 하고 있는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이제 스마트 농업이라는 것도 이제 최근에 이제 그 우리 농업이 가야 될 큰 어떤 하나의 흐름으로서 저희가 어젠다로서 설정을 하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농업이라는 것은 요것도 뭐 제 나름대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이제 기술적인 대표적인 기술적인 구성들을 보면은 과거에는 어떤 농사라는 게 이제 그 농민들의 경험이나 감각에 의해서 이렇게 농사를 지어왔던 것들을 센서라든지 네트워크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해 갖고 농민들의 어떤 감각이나 경험들을 갖다가 수치화로 계량화하고 또 객관적인 데이터로서 이렇게 확보해가는 이런 어떤 농업을 스마트 농업이라는 것이고 또 여기서 확보된 그런 데이터나 계량화된 자료들을 메카트로닉스 기술이라든지 인공지능이라든지 로봇 기술을 통해서 현장에다가 적용을 하고 이런 적용된 결과나 관측된 데이터들이 아이패드, 스마트패드라든지 또는 스마트 기기들에 의해서 이제 관측되고 또 내가 원하는 대로 제어될 수 있는 이런 어떤 그 농사 시스템들을 우리가 스마트 농업이라고 이렇게 부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마트 농업은 이렇게 이제 농업을 농산물을 생산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제어라든지 계측이라든지 이런 빅데이터나 클라우드 시스템을 통한 분석이라든지 사물지능통신, 기관통신 이런 통신 기술을 통한 네트워크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유통이라든지 소비라든지 농촌에 사는 사람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모든 이 전주기적인 과정을 갖다가 우리가 이게 포괄하는 어떤 용어로서 스마트 농업이라는 이런 의미로서 지금 그 스마트 농업이 포괄하는 범주는 상당히 넓고 이렇게 그 포괄적이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스마트 농업들이
이런 어떤 이 스마트의 농업에 필요한 어떤 요소 기술들을 활용해 가지고 생산과 유통과 소비에 이렇게 적용이 된다는 어떤 그런 도식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요것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어떤 스마트 기술들이 생산이라든지 유통이라든지 소비에서 생산에서는 이런 과거의 어떤 그런 이 경험과 감각 기반의 어떤 그런 농사 기법들이 계량화되고 객관화되고 데이터화돼 가지고 이런 이제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목적한 어떤 그런 작물이나 기능성을 갖다 생산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는 것들이고, 유통에는 이런 소통 수단, 스마트 기기를 이용한 소통 수단들이 주요 어떤 변화의 어떤 주체로서 활용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소비에서는 이런 아이덴티피케이션 기술들, 바코드라든지 QR코드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농산물의 이력을 갖다가 소비자들한테 알려주는 이런 어떤 새로운 어떤 그런 농산물의 유통과 소비와 생산의 어떤 변혁이 이루어질 걸로 이렇게 원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들이 농업에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될 것인지를 보면은, 먼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마트 농업이라는 것들은 이런 네트워크와 특히 인터넷에 연결하는 기술과 자동화 기술을 융합해서 농민이 시공간의 제약 없이 농사 상태를 관측하고 또 정보를 계량화해서 농업 생산뿐만 아니라 유통이라든지 또 농촌 생활에 적극적으로 적용함으로써 농촌의 삶의 질의 향상과 함께 농업 생산 시스템이 지능화되고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이런 어떤 농사 시스템을 우리는 스마트팜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스마트팜에 맞는 농사 시스템으로 가기 위해서는 생산 분야 쪽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노지 농업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뭐 이렇게 한 필지에 논이 있을 것 같으면은 고르게 비료를 주든지 농약을 주든지 하는 것들이 농사를 제일 잘 짓는 방법이었다면은, 이제는 이런 토양 센서라든지 작물 센서를 통해 가지고 어떤 부분에 이 질소가 많고 어떤 부분에는 가리가 많이 들었고, 많이 있는 데는 또 비료를 줘봤자 이것들은 강으로 이렇게 흘러 들어가 가지고 강을 오염시켜 갖고 적조나 녹조를 만들어 갖고 국가에 큰 피해를 주죠. 그래서 지금 대부분의 어떤 그런 녹조나 적조의 피해가 우리가 과잉되게 비료를 준 이런 비료들이 강이나 이런 바다로 이렇게 흘러 들어가 가지고 생기는 이런 어떤 일차적인 원인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작물들이 흡수할 수 있을 만큼의 비료만 이렇게 별량적으로 이렇게 주고, 또 농약을 주더라도 병에 걸린 부분만 농약을 치면 되지 전면적으로 다 치면은 농자재만 많이 들고 힘도 많이 들고 별로 소비자들로 봐가지고는 농약에 이렇게 많이 쳤다면 거부감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양한 그런 부정적인 요인들을 갖다가 필요한 만큼만 최소한으로 해서 제한적으로 이렇게 치고, 농자재도 필요한 만큼만 이렇게 공급하는 이런 어떤 기술들을 우리는 정밀농업이라고 하고, 이런 노지농업에서의 기술들을 우리가 스마트 생산 기술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산된 이제 그런 농작물들을 수확을 할 때 우리가 보면은 똑같이 이게 1000평에 5톤이 나왔다 10톤이 나왔다 이렇게 하지만은 실제로 각 부분을 갖다가 뜯어서 보면은 각 부분마다 수확량이 틀려요. 수확량이 틀리면은 왜 틀리는지, 수확량이 똑같이 비료도 주고 농약도 줬는데 왜 수확량이 각 부분마다 틀리는지를 갖다가 파악을 해가지고 그것들을 이런 센서들로 갖다가 데이터화를 해가 분석을 할 것 같으면은 잘 나오는 데에 어떤 그런 농사 환경만큼을 갖다가 다른 데도 맞춰줄 것 같으면은 작게 나오는 데는 많이 나오는 데와 같이 이렇게 많이 나온 데를 기준해서 평준화가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더 많은 수확량을 갖다가 똑같은 노력을 들이더라도 더 많은 수확량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engine 시간이 되면 이 동영상들은 따로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이건 이제 저희들이 그런 어떤 스마트 농업을 위해서 개발한 무인 트랙터, 무인 헬기, 이제 무인 이항기, 이런 것도 이 수학용 로봇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제 시간이 되면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같이 보여드리는 걸로 하고, 또 하나 이제 그 이슈가 되고 있는 어떤 그 분야가 이제 식물 공장이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식물 공장이라는 것들은 노지에서 이렇게 농사 짓는 것들은 어떤 그 기후라든지 천재지변이라든지 뭐 태풍이라든지 이런 데서 크게 영향을 받아가지고 잘 될 때는 잘 되고 안 될 때는 또 안 되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농산물 가격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이런 그 원인이 되기도 하는데, 식물 공장이라는 의미는 광이라든지 온도라든지 양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다 인공적으로 제어해가지고 공장에서 어떤 제품을 생산하는 것과 같은 원리에 가지고 우리가 계획된 어떤 그런 농산물들을 계획된 양만큼 또 어떤 그 기능성 성분이라든지 필요한 영양 요소들을 갖다가 인공적으로 이렇게 가질 수 있도록 제어를 해가면서 이렇게 그 농작물을 생산해내는 걸 갖다가 식물 공장이랍니다. 그래서 이 식물 공장에는 이제 그 광을 제어하는 기술, 그 다음에 이제 양액을이라고 해서 영양분을 제어하는 기술들, 또 그 작물들을 갖다 관측하고 또 클 때마다 이렇게 옮겨주거나 작물을 수확하는 이런 이제 뭐 기술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종합적으로 농장에 적용된 것들을 갖다가 이제 스마트 식물 생산 공장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기술들은 아직까지 완성된 기술들은 아닌데 앞으로 이제 조만간에 이제 세계적으로 이제 이 기술에 대한 연구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농업 분야 쪽에서는. 그래서 이제 뭐 빌딩형 농장이라든지 또는 건물 안에서 이렇게 농사를 지어 가지고 도시에다가 공급하는 도시형 농업이라든지 이런 데 이제 많이 적용될 그런 전망입니다. 생산이 그렇다면 이제 유통 쪽에서 보면은 과거에는 이제 그 농민들이 농사를 지면은 뭐 시장에 내다 팔든지 도매상에 넘기든지 뭐 경매를 하든지 이렇게 이제 뭐 결정하는 거였는데, 지금은 앞으로의 어떤 그런 그 이 기후 조건이라든지 또는 가락동의 어떤 그런 농산물 가격의 추이라든지 뭐 날씨 정보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갖고 다양한 어떤 유통 경로를 갖다가 이제 농민이 결정해서 최고의 수익이 나는 방향으로 이렇게 그 농산물의 어떤 그런 판매 방법을 갖다가 결정한다는 것이고, 또 전에 같으면은 농산물들을 갖다가 이제 전부 다 수확을 해가지고 그 뭐 경매에 가져가거나 안 그러면 도매상에 넘기는 이런 어떤 그 방식이었다면, 지금은 이런 스마트폰으로 갖다가 밭에 가가지고 전체 사진을 갖다가 이렇게 찍어가지고 이제 밭 통째로 이렇게 그 경매에다가 올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그 물론 돈은 좀 적게 받겠지만 내가 수확을 하지 않더라도 이제 이런 밭을 갖다가 통째로 이렇게 팔면은 산 사람이 와가지고 이렇게 수확을 해가는 이런 어떤 그 경매 시스템도 이제 그 생겨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전에 같으면 뭐 이 딸기를 생산할 것 같으면은 딸기를 갖다가 주로 이렇게 공판장이 내든지 중도매로 팔든지 했는데, 지금은 이제 이름이 좀 이상합니다만 이 사람이 이제 봉털이고 이 사람이 봉여인이라는 사람인데, 이래서 이제 거창에 사시는 분인데 딸기만 이렇게 키워가지고 팔았을 때는 연간 한 5천만 원 정도 소득이었었는데, 이걸 가지고 이제 그 딸기도 직거래해서 팔고 또 딸기를 가지고 비누도 만들고 딸기를 가지고 잼도 만들고 또 딸기를 가지고 이제 그 이렇게 수확하거나 이렇게 비누 만들고 잼 만들고 하는 걸 다 체험할 수 있는 체험 농장을 만들어 가지고, 그리고 앞으로 이제 다른 어떤 상품을 구매하는 것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소셜 커머스가 새로운 소비 분야의 어떤 그런 소비 권력으로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동구매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새로운 어떤 그 파워로서 가격을 갖다가 조절한다든지 또는 대량 구매를 한다든지 구매를 하는데 어떤 그런 주도적인 역할을 해가는 게 이게 소셜 커머스라는 겁니다. 그래서 농업 쪽에서도 농산물을 구매하는 쪽에서도 소셜 커머스들이 바람직하게 구성이 돼야 될 필요도 있지만, 농민들도 하나의 어떤 그런 소셜 커머스를 구성해서 농자재를 싸게 구입을 한다든지 또는 그 농업에 필요한 그런 어떤 자재나 기술들을 공동으로 이렇게 구입함으로 해서 훨씬 싼 가격으로
이렇게 우리가 그 농업에 필요한 그런 기술이나 자재를 공급할 수 있게 된다는 이런 의미죠. 그리고 또 하나의 그 스마트 기술을 통해서 변화되는 부분이라고 할 것 같으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과거에는 농산물만 판매하던 그런 어떤 그 시대였다면은 앞으로는 농산물을 활용해서 체험이라든지 또는 농촌 문화 체험하고 이렇게 연계를 시킨다든지 레저하고 이렇게 복합화를 해가지고는 새로운 서비스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농산물을 갖다 팔게 되면은 기존에 있었던 농산물의 가치보다가 더 많은 어떤 그런 가치를 부여하게 되고 또 그걸 통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게 된다는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부 이제 그런 어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런 스마트 기술을 통해서 실현이 가능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스마트 기술을 농업에 도입하는 것들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일본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다 이런 농업 선진국들도 이런 그 스마트 기술을 농업에 이제 도입하는 게 큰 이슈로서 이제 국가적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일본에서는 이제 그 2012년에 재생 전략이라고 해서 그런 농업에 이제 처음으로 이제 사물지능 통신 어떤 기술들을 도입을 해서 농지라든지 농기계 등에 이제 센서를 설치해 가지고 이런 센서의 데이터들이 이제 클라우드상에 집약이 되도록 하고 이런 데이터들을 이제 이용을 해서 재배라든지 수확이라든지 유통을 또 효율화하고 또 소비자들은 이걸 갖다가 언제든지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이런 서비스를 지금 제공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것들을 통해서 일본은 지금 한 30% 수준인 식량 자급률을 앞으로 50% 수준까지 이렇게 올리겠다는 이런 어떤 계획들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거는 일본이 이제 그 사물지능 통신을 농업에 응용하기 위한 이런 이제 어떤 구조도인데 이런 이제 로컬 지역에서의 어떤 그런 그 데이터를 갖다가 수집하고 또 그 데이터를 비롯해서 바탕으로 해갖고 제어할 수 있는 것들 이것들이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클라우드 서비스와 연계가 돼 가지고 이런 서비스들을 통해 가지고 농업을 효율해 나가는 이런 어떤 그 모식도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그 미국에서는 주로 이런 이 사물지능 통신이나 이제 스마트 기술들을 어디에다 이용을 하나 하면은 이제 그 농기계라든지 농업 시설들을 갖다가 모니터링하고 또 이게 진단하는데 요즘 이제 자동차에도 보면은 비싼 자동차들은 이 자동차가 이제 그 오일을 언제 갈아야 되는지 펜벨트가 언제 갈아야 되는지 배터리는 갈은 지가 얼마 됐는데 지금 교체를 해야 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스스로 진단해 가지고 그 운전자한테 알려주는 그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이런 어떤 그 기기 간의 통신 기술, MTN 기술들을 이용을 해서 이제 그런 가능하게 되는 것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장치나 시설의 이제 그런 제어 그 다음에 날씨 정보 또 이 원격에서 이 작물의 어떤 상태를 갖다가 모니터링 한다든지 관측하는 것, 또 물류 관리, 또 그 시장을 갖다가 분석하고 시장 정보를 공유하는 쪽에 센서를 이용해서 다양한 어떤 분석 정보를 통해서 보다 지능적으로 우리가 농사 짓는 것들이라든지 유통이라든지 소비에 이렇게 이 부가가치를 높이는 이런 일들에 지금 미국과 유럽에서는 이런 MTN 기술들을 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뭐 시스템의 구성은 뭐 일본이랑 뭐 미국, 유럽이나 우리나라랑 뭐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이 농업에도 이제 스마트 기술들이 도입이 되고 앞으로는 농사 짓는 사람이라고 그래가지고 농사만 잘 지어가지고는 농사를 잘 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같이 이런 어떤 그 공학을 전공을 한 사람들이 공학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농사에 대한 기술을 익힌다면은 훨씬 더 이런 그런 스마트 시대 농업의 스마트화를 위한 그런 인재로서 적합하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스마트 시대에 우리가 농업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진화될 농업의 모습들은 기존같이 농업만 이렇게 농사만 잘 짓는 것들이 아니라 IT라든지 BT라든지 또는 로봇이라든지 이런 과학 기술들, 문화, 예술이 이렇게 복합된
그런 새로운 어떤 농업 생태계로서 이렇게 지나고, 지금까지는 농업이라고 하면 우리가 1차 산업으로서 가장 힘들고 노동력이 많이 드는 그런 어떤 산업으로 인식되어 왔지만은, 앞으로는 노동력이 제일 적게 들고 과학적인 그런 산업으로서 이렇게 진화해 간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작년 12월 달에 그 미국에 이제 그 짐 로저스라는 사람 알죠? 투자의 기재라 그래가지고 주식을 예측을 해가지고 산업을 예측해가지고 아주 돈을 많이 번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우리나라에 와서 한 얘기가, 서울대에서 그 강연을 할 때 미래를 볼 수 있는 청년들이라면은 농대를 가기를 갖다가 권한다고, 그리고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어떤 야망 있는 청년들은 농업 쪽을 갖다가 이렇게 관심을 갖고 농대로 진학하라고 이렇게 이제 말했죠. 그래서 그런 것 같이 어떤 농사만 짓고 어렵고 힘든 직업이 계속 유지가 될 거라면 짐 로저스도 그런 얘기를 안 했을 텐데, 앞으로의 농업은 지금하고는 아주 다른 그런 어떤 그 첨단 산업으로서의 어떤 농업 형태로 바뀌어가고, 거기에 들어가는 센서나 공학적인 기술들이나 로봇 기술들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새로운 형태의 어떤 산업으로서 바뀌어갈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예시를 보면은 이거는 이제 제가 그 새만금 단지에 이렇게 어떤 농업 콤플렉스를 설치할 걸 구상을 해서 이제 계략적으로 개념을 한번 그려본 것들인데, 이런 아그로 빌딩은 아까 같은 그런 이 공장형 식물 생산뿐만 아니라 사람의 주거 공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뭐 판매라든지 뭐 이런 가공이 일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런 이제 아그로 빌딩이 있고, 이 안에서는 이제 뭐 많은 그런 대부분의 이제 그 농업인들이 주거하고, 또 여기에서 직장도 있고, 또 뭐 시장도 있고 판매도 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시설들이 갖춰져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 가해 것들은 이제 풍력을 해서 에너지를 얻는 뭐 이런 어떤 이 시스템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 이제 동물의 어떤 AI라든지 구제형 이런 것들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이제 그런 폐쇄형 그런 이제 동물 생산 농장, 또 바이오매스를 갖다가 재순환해 가지고 에너지로 바꾸는 공장, 또 이런 이제 시스템들을 갖다가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그런 R&D 센터, 뭐 또 아까 같은 그런 노지 농업들을 갖다가 운영하는 이런 어떤 것들이 종합적으로 이 스마트 기술이 적용이 돼 가지고 이렇게 바뀌어갈 걸로 이렇게 우리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어떤 그 미래의 스마트 농업을 위해서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될 것인지, 스마트 농업으로의 어떤 그런 그 진보나 발전은 우리가 선택해서 가는 게 아니라 앞으로 외국의 어떤 선진 기술의 발전이나 우리가 하지 않는다면은, 우리가 선도적으로 나가지 않는다면은 그 사람들에 의해서 끌려갈 수밖에 없는 농업의 스마트화는 필연적인 과정이라는 거죠. 이걸 위해서 우리는 인프라도 구축해야 되고, 또 지식정보, 농업에 대한 지식정보의 데이터베이스도 구축해야 되고, 뭐 지금 우리가 이제 쓰고 있는 어떤 그런 서버 기반의 데이터베이스가 아니라 클라우드 기반의 시스템들, 또 빅데이터 처리 인프라 이런 것들이 이제 빨리 구축이 돼야 하는 국가적인 과제도 이렇게 안고 있습니다. 그리고 MTM이나 이제 사물지능통신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많이 쓰이게 될 텐데, 이런 것들이 사용자들이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을 하고, 이런 것들이 산업화되기 위해서는 인터페이스의 어떤 표준화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고, 또 정부로서는 제도나 법률도 여기에 맞도록 지속적으로 이렇게 정비를 해나갈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스마트 기술들을 농업에 적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 개발의 방향은, 아무리 이게 좋고 편한 기술들이라도 농사를 지어 가지고 소득하고 연결되지 않고 생산 활성하고 연결되지 않는다면은 그는 뭐 큰 의미를 가질 수 없는 그런 기술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스마트 기기나 기술들이 농업의 생산성하고 비용 절감의 기술로 연계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연구를 하고자 하는 그런 큰 방향을 정하고 있고, 또 현장에서 활용도가 높은 그런 영농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갖다가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많은 이제 1인 첨단 기술들이 이런 농업에 도입되는 과정에서는
현장보다가는 어떤 그런 그 R&D나 학문적인 측면에서 접근되기가 쉬운데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시장이나 또는 현장에서 이렇게 그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현장을 고려한 그런 어떤 R&D가 돼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농민 간의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농업이 주된 어떤 소셜 커머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어떤 그 스마트 농업 시스템으로 개발하려고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런 어떤 스마트 농업 시스템을 갖다가 이렇게 실현해 나가고 구현해 나가는데 가장 이제 그 위험한 어떤 하나의 요소라 할 것 같으면은 이런 스마트 기술들은 신뢰와 감성을 기반으로 하는 어떤 그런 그 지금까지와는 아주 틀린 그런 어떤 산업 패턴입니다. 그래서 스마트 시대의 어떤 그런 그 소통이나 SNS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 갖고 서로 신뢰가 구축해 나가기는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리고 어렵습니다. 그렇지만은 한 번 잘못하면은 그 신뢰는 무너지는 것은 일순간에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는 복구되기 어렵고 SNS나 이런 어떤 그런 사이버상에서의 신용 불량자가 될 것 같으면은 자기 자신뿐만이 아니라 그 어떤 그런 그 소사이어티 내에서도 상당히 그런 이 회복하기 어려운 그런 지경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신뢰와 감성을 갖다가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어떤 이런 그 방안들이 스마트 기술의 어떤 확보에 반영이 돼야 되고 특히 그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에는 이런 어떤 신뢰가 한번 깨어지게 될 것 같으면은 다시는 그것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충분히 잘 고려를 해서 대응 방안을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산물에 대해서는 이제 소비자가 원하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또 농산물이 다소 이제 그런 어떤 태풍이라든지 이런 자연 환경에 의해서 품질이 좀 이렇게 안 좋은 그런 것들이 이렇게 생산이 되더라도 소비자들에게 이런 신뢰와 감성, 특히 그 스마트 감동을 갖다 이렇게 유발함으로 해가지고 소비를 촉진시킬 수 있는 이런 어떤 방법들을 제공을 하려고 합니다. 이런 어떤 큰 사례를 보면은 일본에서 아주 이제 큰 태풍이 왔어요. 태풍이 왔었는데 이제 그 일본의 유명한 그 이제 북해도 지방에 가면 아오리라는 사과를 생산하는 단지가 있었는데 사과가 거의 이제 뭐 한 8, 90%가 다 떨어져 가지고 이제 한 10% 정도가 남았고 남은 사과들조차도 이제 이 곤보가 진다고 그러죠. 그래 가지고 이제 제 품질이 별로 좋지 않아 가지고는 상당히 이제 폐농 위기에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이제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이제 SNS나 이런 이제 이 사이버 도구들 상에서 이제 이런 태풍을 견디고 이렇게 남은 이런 사과들을 먹는다면은 어떤 어려움도 이기고 좁은 어떤 그런 이 경쟁 사회에서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이 사과다 그래가지고 이걸 갖다가 이제 입시생들한테 이렇게 팔았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품질 좋은 사과에 뭐 한 5배, 6배 이상의 값을 팔고 그 태풍에서 살아남은 그 사과를 갖다가 아주 비싼 값으로 팔아가지고 떨어지기 전보다 소득을 더 많이 올렸다는 그런 어떤 사례들이 그런 이런 스마트 도구들을 이용해서 사람의 어떤 감성을 갖다가 잘 이렇게 자극하거나 이렇게 호소를 하게 될 것 같으면은 그런 어떤 이 소비라든지 우리가 어려움들을 갖다가 이렇게 효과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힘이 되어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스마트 농업 기술들이 이제 우리 농업에 잘 적용이 돼서 이제 우리가 어떤 하나의 그런 농업 시스템으로 정착이 된다면은 550년 전에 이제 정약용 선생이 그때도 농업이라는 게 천하대지본이라 그래서 국가의 기관 산업으로서 인정이 됐지만 농사 짓는 거는 너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다 농사 짓는 걸 갖다가 이렇게 기피하는 그런 어떤 시대였어요. 그래서 이런 어떤 농업이 산업적 불리함을 극복하고 국가의 성장 동력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정약용 선생이 주장한 이 삼농이라는 게 편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어야 되고 농사를 통해서 돈을 벌 수가 있어야 되고 농사 짓는 사람이 어떤 지위가 어떤 그런 하층민이 아니라 상류층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이런 어떤
그 사회적인 분위기가 돼야 농업이 중흥이 될 수 있고 농업을 통해서 국가가 발전할 수 있다고 이렇게 주장을 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 주장은 지금도 유효하고 또 진짜로 우리나라가 농업을 통해서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 가지고는 이런 세 가지 어떤 그 요소들이 정책이나 어떤 그런 농업 환경에 이렇게 정착이 되지 않으면은 이렇게 그 실현이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가능하게 해주는 것들이 바로 그 ICT를 통한 어떤 농업 기술의 어떤 혁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스마트 기술을 통한 그런 농업 혁신들이 우리나라에 이렇게 삼농 정책으로 잘 정착이 되게 될 것 같으면은 지금 우리 그 박근혜 정부는 농정의 3대 축이 이제 농업의 소득 증대, 농촌의 복지 증진, 농업의 경쟁력 제고예요.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박근혜 정부가 이제 추진하고 있는 국정의 이제 140개 과제 중에서 농업하고 관련된 게 이렇게 이제 6개가 있어요. 이것들을 갖다가 이렇게 우리가 이제 실현할 수 있는 그런 바탕이 되어 줄 거라고 우리는 이제 생각하고 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앞으로 이 농업이 우리나라에서 어떤 그 미래 성장 동력으로서 우리나라의 산업을 이끌어가는 뭐 삼성의 스마트폰 포스트 스마트폰 이후에 어떤 그런 새로운 성장 동력이 농업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한테 간단하게나마 이런 그 앞으로 스마트 기술들이 농업에 적용이 돼서 가져올 그런 변화와 혁신 그리고 미래의 어떤 전망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질문이 없으면 오늘 저 유익한 변화를 주신 김 박사님께 감사의 박수로. 모쪼록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